이번에도 또 망했네. 열심히 세운 계획이 한순간에 틀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무너집니다. 시험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오고 준비했던 일이 엎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당할 때도 있죠. 그럴 때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맴돕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런 무너짐의 순간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모든 재, 행할 행, 없을 무, 항상상,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 하나를 변하는 것을 영원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계획도 인간관계도 지금의 감정도 사실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대로여야 해 라고 붙잡으려 하죠. 그래서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 마치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의 실패도 결국 변해가는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영원히 성공하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바닥에서 머무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의 막막함조차 언젠가는 지나갈 하나의 찰나인 셈이죠.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게 마음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당장 무너진 계획 앞에서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할 수도 있으니까요. 불교의 가르침이 인생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만능 답안지는 아닙니다. 그저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는 작은 관점일 뿐이죠. 어쩌면 우리는 계획이 망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집착이 무너져서 괴로운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말합니다. 변하는 것을 억지로 붙잡기보다 그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니 오늘만큼은 너무 스스로를 실패자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흔들리는 건 망한 인생이 아니라 원래부터 변해가는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퇴근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낮에 들었던 기분 나쁜 말 한마디가 자꾸 귀를 맴돕니다. 이미 상황은 다 끝났는데 머릿속에서는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소환해 혼자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죠. 이불을 걷어차며 왜 아직도 나 혼자 열받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에 결국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발 뻗고 잘 자고 있을 텐데 정작 내 귀한 휴식 시간은 분노와 후회로 갉아먹히고 있는 셈입니다. 멘탈을 지키고 싶지만 한번 켜진 생각의 스위치는 쉽게 꺼지지 않죠. 그런데 불교에는 이처럼 지나간 상처를 반복해서 곱씹는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화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타인의 무례한 말, 예상치 못한 불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화살입니다. 맞으면 당연히 아프고 흔들립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계속 떠올리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을 반복합니다. 이미 지나간 순간을 붙잡고 분노와 후회를 키우며 스스로 마음을 다시 찌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한 번 아프고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겪습니다. 물론 당장 분노를 지우거나 상처를 준 사람을 쿨하게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답이라기보다 폭주하는 생각에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작은 힌트에 가깝습니다. 아, 지금 내가 두 번째 화살을 만들고 있구나. 그저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밤 내 마음과 휴식을 위해서요. 이미 날아온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스스로 쏘는 두 번째 화살만큼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밤이 더는 아프지 않도록 이제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무언가 시작하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느라 이미 지쳐버린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실패할 이유를 찾다 보면 몸을 움직이기도 전에 멘탈부터 방전되곤 하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이미 만석버스처럼 꽉 차 답답해집니다. 이럴 때 떠올려 볼 만한 불교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방하착입니다. 말 그대로는 내려놓아라 는 뜻이지만 좀 더 정확히는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는 집착과 번뇌를 놓으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선종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온 제자에게 스승이 계속해서 내려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손에 든 물건을 모두 내려놓은 뒤에도 같은 말을 반복하자 그제야 제자는 깨닫습니다. 진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손에 들린 물건이 아니라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걱정과 불안이었다는 것을요. 우리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 다가오지도 않은 실패를 미리 끌어와 매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머리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반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생각을 잠시 놓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숨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실의 걱정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아라 는 말이 쉽게 들리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방아착은 문제를 없애주는 해결책이라기보다 과부하가 걸린 마음에 잠시 숨을 틔워주는 하나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지친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잘 해내야 한다는 마음을 놓지 못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꽉 쥐고 있던 생각의 힘을 조금만 풀어보세요. 손을 잠시 비운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다시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그 얼굴을 봐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일요일 밤부터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도저히 나와 맞지 않는 직장 상사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동료를 매일 억지로 마주해야 하는 출근길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죠. 안 보면 그만이지만 생계가 걸린 일터라 도망칠 수도 없고 온종일 그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내 에너지가 모조리 소진되는 기분이 듭니다. 사소한 말투 하나, 발걸음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내 하루가 온통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괴로움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 아닙니다. 약 2500년 전 불교에서도 인간이 겪는 대표적인 고통 중 하나로 이미 설명하고 있었죠. 바로 원증회고입니다. 원망할 원, 미워할 증, 만날 회, 괴로울 거. 말 그대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괴로움을 뜻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원증회고라는 개념은 말해줍니다. 싫은 사람을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누구에게나 버겁고 자연스러운 고통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억지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거나 내 감정을 부정하며 고치려고 애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불편함과 거부감은 나를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그 사람에게 쏠려있는 내 에너지를 조금씩 거두어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던지는 말과 행동을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이지 않는 연습.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잠시 스쳐가는 원증회고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태도, 그것만으로도 내 하루 전체가 그 사람에게 잠식되는 일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내일의 출근 걱정과 그 사람의 얼굴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이건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 대신 하루를 버텨낸 당신 자신의 마음을 먼저 가만히 돌봐주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매번 내가 먼저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느라 내 일정을 맞추다 보면 문득 억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은 챙기지 못했는데 돌아오는 건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일 뿐일 때도 있죠. 그럴 때면 나만 맨날 손해보네 하는 생각에 속이 쓰리고 내가 바보 같다는 자책감까지 들곤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베푼 배려였는데 어느새 나만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아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저 사람도 최소한 고마워는 해야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결국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럴 때 떠올려 볼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경전인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 보시입니다. 뜻을 풀어보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베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무름은 단순히 생색을 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베풀었다, 저 사람이 받았다, 이 정도는 돌아와야 한다 는 생각에까지 마음이 붙잡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좋은 마음을 낸 그 순간으로 이미 충분하니 그 이후의 반응에 내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배려를 하고도 상처를 받는 이유는 어쩌면 그 마음이 언젠가는 적절한 반응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익계산을 하고 있으니 상대의 작은 무반응에도 쉽게 흔들리는 것이죠. 다만 무주상 보시는 무조건 참고 베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관계까지 감내하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어떤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어디서 멈출지를 더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잖아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상대의 반응에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되고 동시에 나를 지키는 선택도 훨씬 또렷해집니다. 관계에서 오는 모든 억울함을 한 번에 없애주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마음속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게 해주는 관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후회를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손해가 아니라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선택했던 것이니까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까지 쓸지 천천히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지옥철에 몸을 씻고 퇴근 후에는 밀린 집안일을 마주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은 듯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들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내가 살아있는 건지 그저 사라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무난한 일상이 고맙다는 걸 알면서도 반복 속에서 마음이 달아가는 건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동양, 특히 선불교의 수행 전통에는 묘한 울림을 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끽닥끽반입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차를 마실 때는 차를 마시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으라 는 뜻입니다.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내일의 일을 걱정하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스마트폰 속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늘 과거와 미래로 오가며 분주하게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끽닥끽반은 거창한 깨달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분별을 덜어내고 온전히 머무르라는 아주 소박한 실천을 권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다음 일을 위한 준비 단계로만 소비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일상이 지루해서가 아니라 매 순간을 스쳐 지나가는 과정으로만 취급하며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한마디로 내일의 출근길이 갑자기 설레지는 않을 겁니다. 닭끽반은 현실을 바꿔주는 해답이라기보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나를 놓치지 않게 해주는 최소한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내일을 향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때 그 온기에만 잠깐 집중해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찾던 여유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 속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문득 떠오른 과거의 기억 때문에 이불을 뒤척여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아, 그때 왜 그랬지? 싶은 부끄러운 순간부터 이제는 멀어진 인연들까지.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밤은 점점 길어지죠.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그 시절 후에는 새벽 공기를 타고 다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억지로 지우려 할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것도 익숙한 경험일 겁니다. 그럴 때 불교에서 전해지는 개념인 시절 인연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때와 조건이 맞아야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봄이 되어야 꽃이 피고 가을이 되어야 낙엽이 지듯이 사람과의 만남과 이별 또한 여러 조건이 무르익은 순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끝나면 쉽게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 생각에 붙잡혀 이미 지나간 시간을 계속 되돌아보게 되죠. 하지만 시절 인연이라는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멀어진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은 오롯이 내 잘못으로만 돌릴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 인연은 그 시절까지가 서로에게 허락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의 나 역시 그 시절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흑역사라고 부르는 기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서툴고 부끄럽지만 그때의 나에게는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계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단어로 모든 후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절 인연은 마음을 단번에 치유해주는 정답이라기보다 그 밤을 조금 덜 괴롭게 지나가게 해주는 하나의 시선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아직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억지로 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때는 그럴 만한 시절이었구나. 흘러가는 계절을 붙잡을 수 없듯 지나간 기억도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퇴근길, 무심코 켠 SNS에는 온통 행복하고 화려한 일상들만 가득합니다. 누구는 좋은 차를 사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가고, 또 누구는 커리어의 성장을 인증하죠. 그 속에서 문득 내 현실이 유난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들 잘 사는데 나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애써 버텨온 하루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비교와 자책이 반복됩니다. 왜 내 삶만 멈춰있는 것 같을까? 나만 길을 잃은 건 아닐까? 그 불안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듭니다. 그럴 때 떠올려 볼 수 있는 오래된 문장이 있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 수타니 파타에 등장하는 구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기서 무소는 코뿔소를 뜻합니다. 코뿔소는 대체로 무리를 이루기보다 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동물입니다. 주변에 휩쓸리기보다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지키며 묵묵히 나아가죠. 이 문장은 단순히 혼자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인과의 비교나 집착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걸어가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SNS라는 거대한 타인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내 길을 걷기보다 남의 속도를 확인하며 자꾸만 내 발걸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말해주는 듯 합니다. 인생은 누군가와 겨루는 경주가 아니라 각자의 속도로 완성해가는 여정이라고. 지금 느끼는 부러움이나 질투를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렵습니다. 그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다만 그 감정에 휩쓸려 내 삶의 방향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려 해서 더 지쳐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타인의 타임라인에서 잠시 로그아웃 해보세요. 남의 속도에 맞추느라 애써온 나에게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주는 겁니다. 무소의 뿔처럼 그저 내 보폭대로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속도를 믿고 편안히 쉬어도 좋습니다. 남들 잘 때 덜 자고 놀 때 덜 놀아가며 버텨왔는데도 제자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했었으면 무언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고요하기만 하죠. 그럴수록 왜 나만 멈춰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이럴 때 떠올려 볼 수 있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입니다. 줄은 병아리가 알 안에서 껍질을 쪼는 것이고 탁은 어미닭이 그 신호를 듣고 밖에서 껍질을 쪼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움직임이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하나의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 말이 전하는 핵심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안에서의 준비와 밖에서의 조건이 맞물려야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안에서 껍질을 두드리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아직 바깥의 타이밍과 정확히 맞물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분명히 있었는데 결과만 보이지 않는 시간이 이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쌓인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병아리의 부리가 하루아침에 단단해지지 않듯 당신의 시간도 내부에서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당장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탁동시는 희망을 강요하기보다 지금을 실패로 확정짓지 않게 해주는 말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실패가 아니라 껍질이 가장 단단해 보이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안에서 두드려온 모든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 이미 축적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세게 두드리는 힘이 아니라 조금은 숨을 고르고 다시 맞출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모든 메신저를 끊어버리고 내 흔적을 다 지운 채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 리셋하고 싶다. 그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번아웃의 순간. 열심히 버텨왔을 뿐인데 남은 건 하얗게 식어버린 나 자신뿐인 것 같을 때가 있죠. 메일 하나 확인하는 것도 숨막히고 사람들의 연락은 점점 더 버겁게 느껴집니다. 마치 내 멘탈이 고장난 것처럼 삶의 전원을 꺼버리고 싶어질 때, 그럴 때 오래된 불교 경전에서는 아주 조용한 말을 건넵니다. 처염상정, 더러운 곳에 머물러도 끝내 물들지 않고 늘 맑음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어떤 흙탕물에도 더러워지지 않은 연꽃처럼 우리가 사는 일상도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진흙탕과 닮아 있습니다. 치열한 일과 끝나지 않는 책임, 그리고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들, 그 속을 지나오다 보면 내 마음까지 함께 망가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지친 것은 당신의 에너지일 뿐.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물론 이 한마디가 삶을 단번에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번아웃을 당장 없애주지도 않죠. 다만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잠시 기대에 쉴 수 있는 작은 관점 하나를 건넬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너진 게 아니라 거친 기능 속에서 다시 피어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세상을 향한 레이더를 잠시 꺼두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 리셋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진흙 속에서도 끝내 맑음을 잃지 않는 존재니까요.